쉐클턴 뭐라고 할까요? 행밥 페이지에서 하네요. 행밥 홈페이지에서 쉐클턴 패밀리 선주문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뭐 정가 99,000원에 40%에서 할인가 59,400원이라고 해요. 이제 뭐 우리가 절대 가격으로 치면은 이제 6만 원에서 좀 안 되는 가격이니까 앞에 5짜리 붙었으니까 약간 뭐 헤비 유로 게임이 5만 원대면은 뭐 봐줄만해 이런 시대가 되기는 했죠. 뭐 싸다 비싸다 논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과 평소 구매 패턴에 맞춰서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컴포넌트나 이런 거를 한눈에 봤을 때 아 비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냐, 에이 이거 싸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비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컴포 구성이긴 해요. 저는 컴포의 질이 가격에 직결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컴포를 봤을 때 비쌀 만하네라고 느끼실 만한 컴포 질이긴 하다.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뭐 저는 뭐 그렇게 가격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막 18만 원 막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어쨌든 뭐 다윗의 여정 네스트로 망용과 레르브 파비오 라피아노 전국 퍼블리셔 소리 위얼 프렌치의 팀이 만들어서 하는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우주 전략 게임 영상도 나왔네요. 민나잇 정글 찍었네요. 여기는 보너스를 목소리도 추가 있네. 보너스를 받을 목소리도 있네. 좋아요.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플레이수를 빨리 찍으셨네. 체감상 싸진 느낌. 뭐 그쵸. 요즘 또 워낙 비싸게 나와가지고 뭐 게임 배경 뭐 달 남극의 쉐클턴 분화구의 연구기지가 건설되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우주 기관 뭐 사업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잘 나가면 된다. 뭐 그런 맥락의 테마인데 뭐 테마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구성품을 조금 특이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 이제 공용 구성물 3개랑 기업별 구성물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 이게 표현을 내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요거 좀 이따 봅시다. 아마 밑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 정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특징, 요게 중요하죠. 3가지 종류의 작업자, 일꾼 3개예요. 노랑, 빨강, 파랑이라고 부를게요. 여러 영역에 배치해서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데 색깔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배치 시 추가 보너스도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적절한 곳에 배치했을 때는 추가 보너스를 주지 배치를 아예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여유로운 게임에 속해요. 그러니까 파랑이를 배치해야 되는 데는 무조건 파랑이만 넣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푸코에서 내가 선일 때 약간 추가 보상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배치하면 조금 더 보너스를 받는다. 그다음에 이 모듈 여기 총 7가지 기업 중에 3개의 기업을 선택하는데 요 7가지를 어떻게 섞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목표가 3가지가 항상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각자 약간 목표가 다르거든요. 미션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미션에 맞게끔 추가적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이 미션에 따라서 나오는 자원, 그 자원의 획득 방법, 그 자원의 사용 방법, 혹은 자원이 아닌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3가지를 믹스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뭐 7 곱하기 6 곱하기 5 하면은 조합이 나오나요? 아무튼 예. 그거를 퍼뮤테이션 하면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몰라. 경우의 수 빨리 말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형으로 디자인되어 높은 플레이 자유도를 제공한다는 게 샌드박스 게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샌드박스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막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그런 게임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듈을 합치는 걸 샌드박스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들었을 때 물음표가 드는 표현이긴 해요. 어떤 부분을 샌드박스형으로 디자인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아마 퍼블리셔에서 그 원청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마 쓴 것 같고, 저명한 작가. 근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거 조금 짜친다. 게임의 특징이잖아요. 게임의 특징에 저명한 작가는 조금 난 잘 모르겠다. 나라면 이거 안 넣었어. 이거는 조금 그래. 이거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뭐 뭐라 그래야 되냐. 약간 그 어떤 뭐 이 요리의 특징 하는데 특징
미슐랭 3스타 요리사가 만듦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약간 게임의 특징이잖아. 게임의 특징에 저명한 작가는 조금 나 잘 모르겠다. 요거는 조금 그거 조금 별로. 조금 별로. 근데 뭐 마케팅에선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마케터의 어떤 감성이야. 마케터의 감성이지. 약간 특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팔기 위한 거니까 어떤 특징 포인트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특히 뭐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저명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 그런 맥락 아닐까? 혼자 상상해봐요. 뭐 열심히 페이지를 만드신 분이 생각을 잘 해서 만드셨겠죠.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좀 게임의 특징에 그게 들어가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그래도 뭐 어딨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저명한 작가 네스트로 마뇽 뭐 이러면서 얘기하던지. 게임 진행 설명드릴게요. 게임 진행은 우주선 단계랑 관리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약간 세팅, 업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게임의 메인은 행동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주선 단계는 우리가 왜 게임 시작할 때 드래프팅 해가지고 시작 자원이랑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거를 매 라운드에요. 총 3라운드 게임인데 매 라운드에 역순으로 요걸 골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선 트랙 오더거든요. 그래서 5를 고르면은 좀 남들보다 뭘 많이 봤는데 이제 선수수에서 밀리는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플레이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비는 숫자가 생기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게 여기가 자원인데 이거랑 별개로 내가 이번에 어떤 일꾼 색깔을 굴릴지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나 요번에 노란색 2개 있으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에 자원이 매력적이지만 나 노란색 2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일꾼은 약간 공용판 비스무리한 거에 들어가요. 요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모네 루치아니 게임에서 초반에 좀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긴 한데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하는 거를 매 라운드마다 합니다. 요게 되게 재밌어요. 요게 이제 그런 게임 있잖아요. 서왕 시리즈에 이거 많이 썼죠. 성에선 안 썼나? 서왕건 이런 데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 메커니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단계가 이제 메인인데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꾼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맵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건물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내가 일꾼을 놓으면은 여기 있는 곳에 건물이 있는 모든 칸이 발동을 해요. 뭐가 얹어지느냐는 일꾼 색깔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줄에는 일꾼 칸이 여기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 하나 이렇게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잘려서 잘 안 보이나요? 잠깐만 내가 지금 이상한 데다 마킹을 하고 있나? 잘 보이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꿀자리를 2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꽤 이제 뭐랄까 일꾼 칸 싸움이 조금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분화구 개척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갈 활성화된 섹터에 표시된 자원 뭐 쉽게 말하면 노란색을 쓰면 욕을 먹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4개가 있었다 그러면 4개의 노란색 자원을 먹겠죠. 빨간색은 돈 받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만큼 활성화된 섹터라는 게 결국엔 건물이 있는 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는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작업자는 활성화된 섹터마다 기업 토큰 활성화인데 이 기업 토큰이라는 건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모듈 이 모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기본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모듈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서 뭐 자원을 얻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무슨 특수 미풀 같은 걸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인터랙션이 좀 덜한 부분이 지시 행동 수행인데 여기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꾼 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 행동 있고 카드 액션 있고 뭐 엔지니어링 액션인가 뭐 기업 행동 3회 수행 액션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노란색을 넣는다 그러면 추가 보너스를 받아요. 그렇지만 다른 색깔을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너스만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너그러운 일꾼 놓기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돈만 내면 결국엔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공짜지만 나중에는 막 5원 이렇게 내야 돼가지고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유로운 인터랙션이 그래도 좀 덜한 일꾼 칸. 여기는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나가는 인터랙션 개센 일꾼 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내가 가진 일꾼을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결국에는 이제 점수를 먹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내 게임보드판이 이제 게임보드판이 보시면 이렇게 건물들이 쫙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테라미스티카 생각하시면 돼요. 테라미스티카처럼 게임보드판에서 빼가지고 공용보드판에 올리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뭐 테라는 뭐 업그레이드 개념인데 그거는 없고요. 업그레이드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게임보드판에서 공용판으로 빼면서 수입을 주거나 아니면 지속 기능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점수를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능력 향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크기 큰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크기가 적은 거는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먼저 짓느냐에 따라서 약간 전략적인 테크트리 비슷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의 것을 뽑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어떤 색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공용판이 비어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용판이 이렇게 비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일꾼을 가져와서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일꾼이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색깔이 고정이거든요. 이 줄에는 노란색 일꾼 박아야 되고 이 줄에는 빨간색 일꾼 박아야 되고 여기는 파란색 일꾼을 박아야 돼요. 꼭 위에는 아무거나 박아도 되고요. 근데 뭘 박았냐에 따라서 이제 얻어지는 자원이 다른 뭐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건설을 하는 게 점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여기 카드 이 카드도 모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듈마다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임은 어떤 특정 요소에 패시브 능력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요소의 특정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카드들이 있거나 되게 이거는 그 기업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잘 사와서 콤보 내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그다음에 기업 행동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인 행동 플러스 어떤 모듈 특수 행동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액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기 다른 하나씩 3번 해라 뭐 이런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루나 게이트 데를 가가지고 이제 작업자를 데려와야 되는 뭐 그런 행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건데 분화구에서 우주 작업자 회수인데 이게 뭐 별거 아닌 요소인데 은근히 좀 약간 그러니까 그 약간 인터랙션적으로 짜증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일꾼 배치한다 했잖아요. 일꾼을 놨잖아요. 그러면 이 줄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 건물 크기가 제일 큰 사람 합쳐서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일꾼을 자기 개인 보드판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비운 칸에 사람이 들어가야지 얘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꾼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에서. 근데 이게 여기서 못 가져와도 어디서 딴 데서 가져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요거를 일꾼을 잘 배치해가지고 일꾼을 많이 회수해서 가져오면은 또 개이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밸런스가 되게 오묘하게 잘 맞아요. 인터랙션이 약간 거슬리는 정도의 인터랙션이라고 그래나? 내가 저거 하나 없는다고 해서 게임이 뒤집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남한테 뺏기면 되게 기분이 나빠. 네, 그래가지고 뭐 이 부분이 꽤 재밌어요. 여기 이게 묘하게 영향력 인터랙션이 있는데 진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는데 이기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입 받고 그다음에 유지 비용 지불. 이거는 밥 먹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을 3라운드 3세대 반복하고 그다음에 게임이 점수로 오로지 점수로 승부를 보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게임이. 제가 지금 조금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게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기는 한데 굉장히 재밌고요. 선주문 살펴보니까 제가 좀 추가 코멘트를 할게요. 아무도 원치 않는 훈수지를 좀 하겠습니다. 선주문 페이지 조금 많이 부족하네요. 이거 너무 룰 설명 선주문이에요. 이게 제가 가끔 선주문 페이지 볼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선주문 페이지는 룰을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룰이 대략적으로 뭔지만 알면 되고 이거는 룰북이야.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룰북 수준이에요. 이게 필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선주문 페이지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게임 정보 여기까지는 선주문 페이지 같은데 게임 진행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룰북이에요. 이거는 나 잘 모르겠어. 이거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선주문 페이지가 조금 아쉽다. 만들다가 만 느낌? 위에는 선주문 페이지 같은데 밑에는 룰 설명 요약 같아.
그래서 요건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아요. 어렵다는 건 아는데 뭐 어차피 영상 올렸잖아요. 어차피 영상 올렸으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예, 그렇지만 조금 아쉽다. 예. 그래서 뭐 저의 설명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맞춰서 조금 답변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자원은 크게는 세 개밖에 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그다음에 돈. 이렇게 세 개밖에 없거든요. 기본 자원은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 일꾼을 어떻게 색깔에 맞춰서 어떻게 쓰느냐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세 가지 자원 플러스 이제 모듈 자원. 모듈 자원에 이제 플러스 알파. 알파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플러스 알파. 네. 라고 보시면 돼서 자원이 일단 세 개다? 게임이 되게 직관적이 되거든요. 제가 그 그웨트 후기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웨트가 슈퍼초 갓기는 이유는 자원이 돈 하나라서 그래요. 자원이 돈이 하나가 아니었으면 게임이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원이 돈 너무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할 그 딱 게임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요소가 게임을 단순하고 심플하고 시원시원하고 직관적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게임도 굉장히 자원이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복잡한 게임이 아니라 자원 딱 세 가지. 그다음에 자원마다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요. 우베 로젠버그처럼 나무가 목재가 되고 뭐 돌이 석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색깔만 달랐지 사실상 하는 건 똑같은 그런 류가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직관성에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이 막 직접 때리고 이런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임은 아닌데 이 묘한 인터랙션의 밸런스가 테라미스티카 인터랙션 세다고 하나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약 그 직접 때리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대 맞으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이 아프잖아요.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런 한국에서 유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타이트한 수싸움이 꽤 느껴질 만한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자원이 많으면 뭐가 몇 개인지 확인해보고 어렵긴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게임 되게 깔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원 간의 사용법이, 용법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 자원은요, 이걸로도 쓸 수 있고요, 저걸로도 쓸 수 있고요, 저걸로도 쓸 수 있고요, 이걸로도 쓸 수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 자원은 이거 할 때 필요하고, 이 자원은 이거 할 때 필요해요. 딱 끝. 저는 그런 게임 너무 좋아요. 돈은 조금 더 용법이 있어도 되죠. 그건 돈이니까 말 그대로. 돈으로 자원을 산다. 돈으로 뭘 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돈은 여러 가지 용도에 써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 게임은 돈도 되게 깔끔하게 쓰여요. 돈도 막 이것저것 다 쓰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자원 사용법이 용법이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문법이 명확하다는 표현이 지금 떠올랐는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문법이 명확해요. 룰상 약간 익셉션 예외 처리가 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취향이었어요. 인터랙션이 좀 센 부분은 취향이 아니긴 했는데 2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2는 괜찮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플레이를 이런 방향으로 안 하고 때리려고 맘먹으면 때렸을 텐데 3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3인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때리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인은 조금 벽 칠 수는 있어요. 플레이어들이 원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때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꿀자리를 먼저 들어가는 거는 일꾼 놓기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뭐 기회가 되면은 리뷰를 해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쉐클턴 베이스도 꽤 할 말이 많은 게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모듈을 다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리뷰를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간단 후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 게임에 흥미로운 요소가 조금 그러니까 있어요. 말할 건덕지가 꽤 많은 게임이기는 해요. 근데 모듈을 다 해보면 조금 더 좋을 텐데. 3세대밖에 안 하는 것도 매력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굵고 짧네요 게임이. 시원시원하게.
아, 요거 비대칭도 있어요. 맞다. 이 비대칭 이거 되게 중요한데. 비대칭 능력에 따라서 좀 재밌거든요. 요거 또 잘 꿀 빨면은 좋은 그런 류의 게임 알죠? 네. 열심히 써먹고 열심히 꿀 빨아야 되고. 그런 게 좀 좋죠. 린디린. 그래서 뭐 선주문을 누가 뭐 들어가셔야 되냐라고 말하면은 적당히 인터랙션 있는 유로 게임 좋아하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테마에 대한 불호감이나 이런 거 없으시다면, 그러니까 저 테마에 대한 불호감이라는 건 어떤 이 우주 기지 느낌 이런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봐요. 저는 뭐 이게 엄청나게 테마가 잘 느껴지냐라 말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주가 아니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 테마기는 해요. 네. 느낄라면도 느낄 수 있죠. 느낄라면 느낄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달인지 화성인지 목성인지 토성인지 뭐 알게 뭐야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유로 게이머 관점에서 이게 좋은 게임이냐라고 말하면 되게 좋은 게임 같다. 라는 느낌? SN 평이 좀 올라올 텐데. 좋아할 만한 점이 있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예, 한번 플레이한 뒤 전체 경험을 이제 알기 어려운데 다른 여러 회사 변형이 가능하니까요. 저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여러 게임들 테포마, 세레스, 바르셀로나 등이 떠오르긴 했지만 다른 훌륭한 게임들처럼 머릿속에 남지 않더라고요. 우주인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데려온지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처음에 좀 어려웠지만 룰 설명을 잘 못 들으셨구만. 한두 판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한두 판 안 해도 익숙해집니다. 한 턴만 돌려봐도 익숙해져요. 메인 지도는 완전히 조립하고 나서도 그렇게 특별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가 화성을 개척했어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거든요. 그런 맥락? 라도가 이거 좋아했죠. 라도 loves 밸런스 오브 플레이어 인터랙션인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제가 이 게임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전술적 또는 전략적 결정이 플레이어 상호작용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제게는 1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0점 만점이 아니지만 당연히 저는 인터랙션이 조금 센 편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취향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취향이 아니지만 이 적당히 인터랙션 있고 그 속에서 전략적인 전술적인 어떤 그런 개척을 하는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실 게임이어가지고 네. 그런 맥락? 달의 쉐클턴 분화구의 기지를 짓기 위해 경쟁하는 게임 이기는 한데 이게 쉐클턴 분화구인지 샤클턴 분화구인지 마이클 분화구인지 약간 알바도 느낌이 어. 약간 틸레툼 때랑 비슷해요. 테마는 알바노인데 약간 게임이 메커니즘이 재밌다. 그런 느낌? 엄청나게 새롭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가다듬어져서 나온 느낌?